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녹화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요. 기하공차 또는 거칠기 이런 표기법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특정 면에 이제 거칠기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특정 면에 이제 기하공차 기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칠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뭐 기하공차에 대한 개념은 이 시험 이제 기계 분야죠. 기계 분야 쪽 이제 시험을 준비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강의를 듣든 간에 미리 이론적인 부분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강의는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아니라 그 표기하는 방법, 이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기하공차 이게 왜 이게 0.012로 이게 평행이고 왜 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별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만드는 방법을 오늘은 집중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옆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REC 엔터. 자, 한 점 클릭. 골뱅이 100, 100. 100, 100. 이렇게 네모 하나 그리죠 뭐. 100, 100. 자, 그리고 다시 한번 REC 엔터로요. 빈 공간에 클릭해서 골뱅이 30, 30. 골뱅이 30, 30. 엔터. 자, 이동하기 M 엔터.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자, 위에 중간점을 클릭해서 위에 중간점에 클릭. TR 엔터 두 번. 위 드래그로 걸쳐서 클릭. ES 시종료. 일시정지 해가면서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감기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블로그 요 주소에 들어오시면은 차례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놀러 오셔서 구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치수 기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형 치수, 가장 간단한 선형 치수 DLI. 자, DLI 엔터.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적당한 점에 클릭. 자, 다시 한번 여기도 클릭, 클릭, 클릭. 자, 엔터 쳐야겠죠, 여러분. 명령어 반복적으로 쓸 때는 엔터,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엔터,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자,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수의 기본 설정은 다 하실 수 있죠, 여러분. D 엔터, 그렇죠? D 엔터에 들어가서 오버라이드, 거기서 뭐 심볼 앤 에로에 들어가서 센터 마크는 논, 그렇죠? 라인에서 디멘션 라인은 레드, 익스텐션 라인은 레드. 핏에 가서 글자 크기 조절하는 거, 그쵸? 그냥 지금은 1로 두고 쓰겠습니다. 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거 좀 약간씩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쵸? 그냥 지금은 저는 연습이니까 그냥 1로 두고 쓰겠습니다. 텍스트에서는 텍스트 컬러를 노란색, 텍스트 스타일에 요점을 누르고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근데 내가 설명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시간에는 그냥 혹시나 싶어서 그냥 한번 건드려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ISO-CP 요거 클릭한 다음에 한번 닫아주세요. 그리고 ISO-CP, 그리고 밑에 유즈 픽 포인트 체크하시고요. 요거는 살짝 내리시면은 WH로 시작하는 게 많은데 WHGTXT이고 WHGTXT 요거 이렇게 설정가 나오겠습니다. 어플라이, 클로즈, 오케이, 클로즈. 자, 설정하고 나왔지만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겠죠. 어노테이트에 들어가서 요거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고 드래그 해서 엔터. 자, 그러면 업데이트가 이제 클래식 모드에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클래식 쓰시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디멘션 안에, 디멘션 안에 여기 업데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업데이트 눌러주고 드래그 엔터,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표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령어 이렇게 좀 띄워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거 좀 보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D 엔터. 자,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서요. 자, 오버라이드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심볼 앤 에러, 심볼 앤 에러. 거기서 리더는 데이텀 트라이앵글 필드를 바꿉니다. 심볼 앤 에러, 그 기호미 화살표죠. 한글판에서는 리더에 있는 이 놈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오버라이드는 우리말로 이제 재지정입니다. 재지정. 클로저가 나옵니다. 자, 명령어는 이제 LE 요걸 쓸 건데 잘 보세요. LE 엔터. 시작점 요 선상에다가 아무데나 클릭하고 F8 키고, 그렇죠? F8 켜놓고 적당하게, 이걸 너무 조금 뽑으면 화살표가 안 나와요. 적당히 조금 길게 클릭하면 됩니다. ESC 종료. 클릭이 두 번이죠 지금. 시작점 클릭, 적당히 뽑아서 클릭,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데이터 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끝에 네모 박스에 이제 기호가 들어가는데 그건 어디에 있냐면은 디멘션 안에 보면은 요거 톨러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하공차 표기하는 그 기능인데, 톨러런스를 클릭합니다. 여기 지오메트릭 톨러런스라고 이제 뜨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1번이라는 항목 그 위에 칸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대문자 A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OK 하고 나오신 다음에 빈 공간에 클릭. M 이동하기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위에 중간점을 찍어서 여기 끝점에 클릭하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LE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LE 엔터. 이번엔 위에, 여기 위에 요 면에다가 클릭하고 위로 적당히 뽑아서 클릭. ESC 종료. 자, 이번에 그 요 데이터 뽑아내는 방식을 그 클래식이 아니라 기존 우리 최신 버전 그 리본 패널일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어노테이트에 들어갑니다. 어노테이트, 그렇죠? 제일 위에 있는 주석이라는 주석이라는 어노테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디멘션 관련된 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디멘션이라는 글자, 치수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그 밑에 숨어 있어요. 요겁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또 뜹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데이터 B. 그러니까 1번 부품에서 A를 썼으면 그 다음에 B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차례대로. 자, B, OK. 빈 공간에 클릭.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밑에 중간점 찍어서 끝점에 클릭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 표기하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약간의 높아심에 좀 말씀드리면은, 이 데이터 표기할 때 여러분들 이제 종류가 이렇게 선상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화살표 끝자락에 딱 맞춰서 표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각진 제품들은 이렇게 의사 전달이 뭐 이렇게 하든 다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이런 게 각져 있는 제품들한테는 이 기준을, 나는 내 의도가 이제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바닥면과 이어져 있는 요 보조선에다 표기하는 게 맞아요. 애가 맞아요. 그런데 애도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화살표 끝자리에 맞춰서 표기한 애도 맞는 게 아니냐. 어차피 애도 이 선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놈은 주로 어디서 사용을 많이 하면 원통일 때 좀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네모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지금 네모지만 사실 이제 옆에서 보면 원입니다.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 치수기입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파이 뭐 20이다, 파이 20짜리 원통이다 라고 이제 표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애한테는 치수기입을 할 때 만약에 이 화살표 끝자락에 딱 맞춰서 데이터 표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애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은 이 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면과 이어져 있지만 이 선이 이 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화살표의 끝자락에 정확히 붙여 놨다는 거는 20파이의 중심 축선, 이게 기준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로 원형의 제품한테 사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표기는 화살표에 딱 맞춰서 표기하는 이런 방식은 원통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잡고 싶을 때 화살표 끝자락에 딱 맞추시면은
그 화살표가 표기되어 있는 그 치수의 중심 축선상을 기준으로 잡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기하공차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구별지어서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물론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기하나 이렇게 표기하나 의사전달 될 거라 봐요. 이거는 이제 원형이 아니라 약간 각져 있는 제품인데, 이 각져 있는 제품은 여기에 이제 뭔가 조립이 될 거거든요. 네, 가정하자면 여기 이제 조립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제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원형이 아니라 그냥 뭐 그냥 네모나고 반듯한 각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솔직히 작업하는 사람은 의사전달은 될 거라 봐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한 표기를 하자고 하면은,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잡고 싶다고 하면은, 이 바닥면을 이어졌을 때 만나는 이 면, 여기에 표기하는 게 좀 더 올바르지 않겠느냐. 뭐 좀 더 올바르게 표기하자면 이 면에 직접적으로 표기하는 게 더 올바를 수도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그 권장사항은 그 해당하는 면한테 직접적으로 표기하는 걸 더 조금 더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이런 면에다가 직접 이렇게 표기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출력하고 나서 봤을 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한 그런 출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이런 것도 그래요. 이제 일단 데이터면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기하공차 표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기하공차 표기를 이제 제가 어디를 할 거냐면은, 주로 기하공차는 어디에 표기가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립이, 이렇게 또 다른 제품이 이렇게 녹색의 제품이 이렇게 조립이 될 거거든요. 조립이 된 상태로 이제 고정을 시켜 놓을 건데, 이런 게 조립이 되면은 이제 요런 면이라든가, 그쵸? 요런 면이, 그쵸?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직각을 이루고 있어야겠죠? 직각, 그쵸? 면이,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표기 한번 해다. 자, D 엔터에 다시 들어갈게요. D 엔터에 들어가서 오버라이드. 자, 리더의 화살표 모양은 다시 첫 번째 거 클로즈 필드로 바꿔놓고요. 오케이. 글로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 명령어 LE. 자, LE 엔터로 요 선상에다가 클릭, 그리고 적당히 뽑아서 클릭, ESC 종료. 자, 그럼 얘가 의도하는 건 이제 요 선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선이 이어졌을 때 만나는 이 면, 이 면이 이제 기하공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제 화살표 끝자락에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는, 이게 파이일 때 30의 중심, 이거는 뭐 꼭 파이가 아니라고 해도 요 같은 경우 이제 대칭의 뭐 기하공차라든가 이런 거 주고 싶을 때 화살표 끝자락에 딱 맞춰서 이제 표시하면은 요 30 치수의 중심을 의미한다는 거, 그렇죠? 이 면이 아니라. 약간 의도가 틀리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살짝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원래 처음에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설명 안 드린다고 이제 말을 해놓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해를 해주시고요. 디멘션에 똑같이 톨러런스를 들어갑니다. 심볼에 있는 검정색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거기서 나는 직각 클릭. 톨러런스 값은 이런 거는 다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연습이니까 0.013, 0.008 할까? 짧으니까 0.008, 뭐 데이터에다가는 A, 대문자 A 이렇게 쓰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파이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 숫자 쓴 칸 바로 앞에 검정색을 클릭하면 이제 파이까지 기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해제를 해 놓을게요. 오케이. 그리고 화살표 끝자락에 클릭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과 기하공차를 썼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LE 엔터. L 들어서 이제 여기 위에 면 클릭, 적당히 위로 뽑아서 클릭. 얘 같은 경우 스톱하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살짝 꺾어서 한 번 더 클릭. ESC 종료. 지금 원래 클릭이 두 번이었는데 클릭이 하나가 더 추가됐죠. 수평선에서 선을 뽑을 때는 항상 이 기하공차가 이제 수평 방향으로 기입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 더 꺾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선에서 선을 뽑기 때문에 바로 수평선이 나왔지만, 얘는 처음에가 수직선인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이제 수평 방향으로 표기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꺾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엔 클래식 모드에서도 해볼까요? 클래식 모드로 똑같은데,
디멘션 안에 있는 여기 톨러런스 클릭을 해서 심볼, 평행, 데이터만 A 이렇게 이런 숫자들은 그냥 연습이니까 따라서 그냥 0.011 쓰시면 됩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이제 찾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뭐 일반 기계 기사나 기계 설계 산업기사, 전산용역 기계제도 기능사 실기를 공부하신 분들이라 하면은 아마 이론 배울 때 배우게 됩니다. 자, 오케이 누르고 얘는 바로 그냥 가서 클릭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되겠더라. 데이터 A 바닥면에 대해서 요 면이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0.008 범위 안에서 수직을 이루면 돼. 0.008 범위 안에서 수직을 이루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하공차의 기입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칠기 만드는 방법, 거칠기 어떻게 만드느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명령 REC 엔터, 시작점 클릭, 골뱅이 3,3 엔터. 자, 골뱅이 3,3.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란 점을 클릭, 빨갛게 됐죠. 그다음에 중간으로 데려와서 클릭. 자, 왼쪽에 하단에 있는 파란 점을 클릭해서 중간에 데려와서 클릭. ESC 종료. 자, 얘는 처음에 REC로 그렸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클릭해보면 묶여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로 분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자, 분해가 됐고요. 자, 스케일을 키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 명령어. 자, SC 스케일, SC 엔터. 물체 요거 선택하고 엔터. 고정점은 하단 클릭. 배율은 2배. 숫자 2 엔터. 이렇게 2배가 여기를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2배가 됐죠. 자, 그래서 거치기 기호는 됐고 이제 문자는요 MT죠. 멀티 텍스트. 저는 이제 DT보다는 MT를 좀 많이 쓰니까 MT 엔터. 시작점 클릭. 적당히 대각선 클릭. 자, 그리고 W 소문자죠. 소문자 W 쓰고 바깥쪽에 클릭하고 나옵니다. 자, 이동하기 무브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한 점을 찍고 F8 해제해서 적당하게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W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걸 이제 8개 정도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8개 만들기 위해서 폴리곤 팔각형을 좀 그려 놓을게요. 반지름은 이제 적당하게 하라고 되어 써놨는데 반지름 한 10짜리 할까요? 10짜리. 자, C 엔터, 중심 클릭, 반지름 10. 자, 여기 이제 폴리곤 팔각형을 그릴 건데 잘 보세요. 이제 이겁니다. 자, POL 엔터, 팔각형 엔터. 중심 살짝 원을 건드려주고 중심 클릭. 바깥쪽에 접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C, C 엔터. 그리고 반지름 10이었죠. 10mm 엔터. 자, 무브 M 엔터. 이동할 물체 선택 엔터. 밑에 점을 찍어서 팔각형 위에다가 클릭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 복사 아시죠, 여러분? 배열 복사는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AR. 지금 클래식 모드니까 제가 ARR 하게 되면 이제 어레이 클래식이 있습니다. 어레이 클래식 클릭해 주시고요. 자, 폴라 어레이 체크해 주시고요. 센터 포인트의 가장 끝에 버튼 클릭. 센터 포인트 클릭. 토탈 넘버는 개수 8개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각도는 360도 맞죠? 마지막 오른쪽 상단에 있는 셀렉트 오브젝트 버튼 눌러서 복사할 물체는 요놈이죠. 선택을 하고 엔터. 그리고 오케이. 8개. 클래식 모드가 아니신 분들은, 리본 패널이신 분들은 또 어떻게 했나요?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다 할 수 있겠지만, 그쵸? 어레이 다 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쵸? AR. 자, AR 엔터. 복사할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PO 폴라 어레이니까 PO 엔터. 중심 클릭. 자, 여기 아이템스에다가 개수 8개.
엔터. 자, 마지막으로 여기 associative, 우리말로는 연관이라 되어 있을 텐데 요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요 이대로 종료하잖아. 그럼 얘네가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X 엔터로 폭발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요 associative, 연관이라는 요 버튼을 클릭해서 해제를 하십시오. 해제를 하신 다음에 ESC 종료하시면은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레이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라인 엔터로요. 여기 동쪽 끝점 클릭을 하고 중심 클릭하고 그리고 7시 방향으로 클릭합니다. 이거는 굳이 안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보기 편하라고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여기 7시 15분 범위 안에 있는데 밑에 쪽 4개 있죠? 요 4개는 문자가 안쪽을 향하게 180도 회전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갑니다. 객체 회전 R로 로테이트죠. 로테이트. 자, RO 엔터. 회전할 물체 좀 확대할게요. 회전할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은 F3번 좀 끄신 게 좋아요. F3을 켜놓으면 자꾸 노란색이 뜨면서 그 노란색을 따라가거든요. F3 끄겠습니다. 자, 고정점 요 정도. 클릭을 하고 180 엔터. 로테이트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다 그럼 무브로요 살짝 움직이세요. 너무 이렇게 붙어 있거나 그러시면은 무브로 이용해서 살짝 조절해서 약간 떨어뜨려 놓으면 되겠죠. 자, 몇 번 해보시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요령이 생길 거예요. R로 엔터. 회전할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은 여기 요 정도 가운데 클릭 180 엔터. 여기도 R로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요 정도 클릭 180 엔터. 마지막 R로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요 정도 클릭 180 엔터. 이렇게 해서 4개를 밑에 있는 4개를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요거를 이제 갖다 쓰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WX와 Z 4개를 가장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WXY 3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다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뭔가 이제 조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더 같은 게 하나 조립이 될 거예요. 조립이 된 다음에 움직임이 없어. 이대로 그냥 둘 거예요. 조립시켜 놓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조립이 되는 이면이라든가 이면 같은 경우는 조립이 되면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W보다는 X를 쓰고 있습니다. X. W 같은 경우는 요런 면에 표기한 건데 요 위에 면이 조립이 되는 면은 아니고 가공이 한번 탁 커터로 이제 날린 면, 그렇죠? 조립은 되지 않지만 가공이 한번 이루어졌어. 그러면 W, 그렇죠? 가공을 하지 않고 주물로 찍어냈다. 붕어빵처럼 주물로 찍어서 주물 표면은 보통 도장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공을 안 하고 도장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주물 표기 요걸 쓰죠.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다. 요런 거, 그렇죠? W가 아니라 주물 표면은 요렇게 요 기호를 쓰셔야 되는 거고. 표기 방법도 지금 그래요. 지금 이면 같은 경우는 요렇게 면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실제로 애를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 방향으로 쳐다봐야지 보이는 면이야. 그러니까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표기하는 거고 여기 면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이쪽으로 쳐다봐야지 보이는 면이야.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표기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꾸 이걸 표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 X를 이해를 하셨는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사실적으로 애를 쳐다본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이 면을 어떻게 쳐다볼까요? 여기는 막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방향으로 쳐다봐야지 보이는 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그래요. W도 이제 위에 면은 이제 W인데 위에 면 같은 경우는 이게 위에서 내려다 봐야지 보이는 면이잖아요. 이 면은,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에서 내려다 본 방향으로 표기하면 되는 거죠. 밑으로 이렇게 표기하면 틀린 거죠. 요건 틀린 거죠, 지금. 그쵸?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제가 만약에 이런 뭔가 이렇게 핀 같은 게 들어와서 조립이 됐고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 면은 조립이 이루어지는 면이니까 좀 더 고와야 돼. 마찰이 일어나니까. 그럼 X라고 했는데 이게 핀이 아니라 슬라이더야. 슬라이더라서 왕복 운동을 꾸준히 할 거야. 이 빨간색 슬라이더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조립이 된다면 그 운동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면은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X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조금 더 고와야 돼. 그러면은 Y나 Z까지 가야겠죠. 일반적으로 Y를 많이 쓰죠,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Y.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무브로 살짝 위치 조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 면은 X보다는 좀 더 고와야 돼.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W하고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밀링이나 선반 가공이라 보면은 뭐 Y 같은 경우는 뭐 연마까지는 해야지 나오는 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반이나 밀링에서도 충분히 Y까지 뽑을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공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더 배우셔야겠죠. 이제 약간의 좀 공식으로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이건 틀린 거죠. X는 조립을 하고 움직임이 없어. Y는 조립을 한 다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돼. W는 조립이 아니야. 그냥 겉의 형상인데 가공이 한번 이루어진 면이야. 그러니까 면이 그렇게 고울 필요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아 공차와 거칠기 표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봤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렸고요. 기타 궁금한 거 또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동영상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